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동호회라는 공간에서 금지된 사랑이 얼마나 당연한 듯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흔들리고 무너졌는지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유혹의 무게와 그 결과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누군가에게 경각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살이 된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초등학교 2학년인 딸. 이렇게 세 식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은 누가 봐도 안정적이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로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웃는 얼굴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죠. 하지만 그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도 모르게 찾아온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인생이 맞는 걸까? 그 질문은 무척 사소하게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커다란 공허감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가고, 집에서는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책임감만을 느끼며 살다 보니 어느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점심시간에 슬며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재훈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선배.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주말에 좀 풀어야지. 내가 괜찮은 동호회 하나 소개해 줄게. 우리도 몇 명 다니고 있는데 진짜 재밌더라. 선배가 소개해 준 건 레저 활동을 주로 하는 주말 라이딩 앤드 캠핑 동호회였습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서 체력을 키우고 캠핑을 통해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취지의 모임이었죠. 처음엔 그저 재미삼아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주말에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동호회에 나가볼까 하는데 괜찮지?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말이야.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당신도 요즘 힘들어 보였으니까 대신 너무 늦게 들어오지는 마. 동호회 첫 모임 날, 저는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장소는 강변 근처의 공터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와 성별은 다양했지만 모두가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다들 친근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죠? 활달한 목소리로 저를 반기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젊고 세련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고, 밝은 미소로 제 손을 잡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강서연이에요. 우리 동호회 간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박재훈 씨 맞죠? 반가워요.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고, 덕분에 저는 금세 어색함을 잊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간사라니 책임이 크시겠어요. 제가 말을 건네자 서연은 쿡 웃으며 말했습니다. 책임이랄 것까진 없어요. 그냥 새로운 분들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여긴 다들 금방 친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다정한 태도 덕분인지 처음 만난 자리인데도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모임 활동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며 웃고 떠들다 보니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도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활동이 끝난 뒤에는 근처 식당에서 뒤풀이가 이어졌습니다. 뒤풀이 자리에서의 분위기는 다소 예상 밖이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자 사람들 간의 대화는 한층 더 자유로워졌고, 몇몇 회원들은 서로 과감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오빠, 오늘 운동하면서 나한테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니에요? 아, 미안. 다음엔 너만 챙길게.
대신 밥은 내가 사라. 처음엔 그저 친한 사람들끼리의 농담처럼 들렸지만 대화 속에 어딘가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커플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의 허리를 감싸거나 속삭이는 모습을 보고 저는 여기 분위기가 꽤 특이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뒤풀이가 끝날 즈음 서연이 슬며시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훈 씨, 처음 모임 어땠어요? 재밌었죠? 네, 다들 활기차고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가 꽤 자유롭네요. 서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솔직해서 그래요. 자기 감정 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저를 조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호회 활동에 참여할수록 그들의 문화가 단순히 자유로운 분위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연은 모임 중간중간 은근히 저를 챙기고 다른 회원들보다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재훈 씨, 운동 끝나고 따로 커피 한잔 할래요? 라고 제안하거나 모두가 함께 있을 때도 제게만 따로 말을 걸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거듭될수록 그녀가 제게 보내는 시선과 말투가 점점 더 특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재훈 씨, 진짜 운동할 때 멋있더라. 아내분이 부러워요. 이렇게 멋진 남편이 있으시니까. 그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다들 이상할 정도로 가까워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남녀 모두 이름 대신 오빠, 언니라 부르며 대화 속에서도 과장된 친근감을 드러냈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연은 저에게 꾸준히 다가왔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 걷거나 캠핑에서 텐트를 정리할 때도 재훈 씨, 혼자 하면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게요라며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대놓고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저를 특별하게 대우한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 활동을 마친 뒤 다 같이 간 뒤풀이 자리에서 서연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술잔이 오가는 자리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회원들끼리 농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갑자기 제 옆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 왜 이렇게 멋있어요? 이런 모습 보면 진짜 아내분이 부럽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 회원들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몇은 피식 웃으며 말했죠. 서연 씨, 너무 대놓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재훈 씨 당황하겠네. 저는 농담처럼 받아들이려 했지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뭐 진심인데요? 그쵸, 재훈 씨?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 순간 술 기운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진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닌 듯했고 그녀의 시선은 끊임없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며칠 후 동호회에서 야외 캠핑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캠핑이었기에 회원들끼리 더욱 가깝게 지낼 기회가 많았죠. 서연은 그날도 저를 돕겠다며 텐트를 함께 설치했습니다. 재훈 씨, 캠핑은 처음이에요? 텐트 치는 거 어색해 보이는데요? 네, 회사 다니느라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잡고 팩은 이렇게 박으면 돼요.
서연은 제게 가까이 다가와 손으로 직접 텐트를 고쳐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태도에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생겼습니다. 이건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밤이 깊어지자 회원들은 모닥불을 중심으로 모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위기는 한층 편안해졌지만 저를 감싸는 긴장감은 오히려 커져갔습니다. 서연은 다른 회원들과 대화하다가도 틈틈이 저를 쳐다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게 손짓했습니다. 재훈 씨, 잠깐 같이 걸어요. 서연과 단둘이 걷는 동안 그녀는 평소와는 달리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 제가 이런 얘기 갑작스럽게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떤 얘긴데요? 사실 재훈 씨한테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꺼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죠. 서연 씨, 저희 그냥 동료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곤란해요.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재훈 씨는 가정도 있고 저도 이런 게 무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감정을 억누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의 진지한 고백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관심이 싫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텐트 밖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제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훈 씨, 정말 미안해요. 오늘은 그냥 얘기만 하고 싶어요.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줄 수 있어요? 그녀의 태도는 절박해 보였고 저는 그 순간 어떤 판단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밤새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대화 속에는 선을 넘을 수 있다는 묘한 긴장감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과의 관계는 그날 이후로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할 때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다가왔고 다른 회원들 역시 우리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둘이 요즘 꽤 친해 보이네요. 뭐, 여기서는 다들 그렇게 지내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이 동호회는 단순히 취미를 즐기는 모임이 아니야. 여긴 더 복잡한 무언가가 숨어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그곳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있었고 서연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휘말려 있었습니다. 서연과의 관계는 예상보다 빨리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저를 향한 애정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았고 은근히 팔짱을 끼거나 제 어깨에 기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난스러운 스킨십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 뒤풀이가 끝난 뒤 서연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재훈 씨, 저랑 조금 더 얘기하고 갈래요? 그냥 둘만의 시간 괜찮죠? 저는 머뭇거리며 오늘은 늦었으니까 다음에 얘기하죠라고 대답했지만 그녀는 눈길을 피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왜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해요? 제가 불편해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보낸 메시지가 제 핸드폰에 도착했습니다. 재훈 씨, 제가 그렇게 어렵나요? 솔직히 말해봐요. 저도 당신 마음에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이미 저도 그녀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서연과의 관계는 다른 회원들의 눈에도 뚜렷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동호회 활동 중에 몇몇 회원들이 저와 서연의 관계를 암시하는 농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요즘 잘 맞는 것 같아. 뭐, 여기선 다들 자유롭게 지내니까. 서연 씨가 요즘 재훈 씨만 챙기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좀 돌아봐야지. 그 말들은
대수롭지 않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제겐 불편한 암시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이미 눈치챘다는 생각에 불안해졌고 동시에 서연과 거리를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제가 거리를 두려워할수록 더 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동호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자주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지훈 씨, 저한테 마음 열어도 돼요. 우리 둘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태도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한 번은 동호회 야외, 캠핑 중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그녀가 제 텐트를 찾아왔습니다. 텐트 입구를 살짝 열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재훈 씨, 자요? 저예요.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날도 저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텐트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앉았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솔직히 말해줘요. 당신도 저한테 끌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이런 감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재훈 씨도 그렇잖아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 역시 이미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정과 책임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에 그녀에게 어떤 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일상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동호회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동호회에 빠질 줄 몰랐네. 아내의 물음에 저는 그냥 운동 삼아서 그래.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잖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딸아이 역시 아빠, 이번 주말에도 또 나가요? 우리랑 안 놀아줘서 섭섭해요라며 서운함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저는 집에서도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형식적인 내용으로 줄어들었고 딸아이와 놀아주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 모임 중에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서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저에게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 우리 오늘 좀 더 오래 남아서 얘기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에 다른 회원들이 웃으며 서연 씨, 너무 대놓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농담을 던졌지만 저는 속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동호회 뒤풀이가 끝난 뒤에도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보내지 마요. 저랑 더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말에 저항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집요한 태도에 저 자신을 합리화하며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서연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고 결국 동호회 내에서도 우리 관계에 대해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회원은 둘이 너무 자주 붙어 다니는 것 같아. 좀 이상하지 않아? 라며 수군거렸고 다른 회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행동했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들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저는 서연과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집착과 폭발, 서연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저는 더 이상 동호회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이러면 너무하잖아요. 그녀는 메시지와 전화를 끊임없이 보내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한 번은 집 근처로 찾아와 저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재훈 씨, 이게 끝이라고요? 나한테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구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까지 보였지만 저는 그녀와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내야 해요. 제 가정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끝낸다고요? 재훈 씨,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에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 모르세요? 그녀의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고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재훈 씨, 저 그냥 모든 걸 말할까 봐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어요. 나한테 너무 잔인해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제 핸드폰을 우연히 확인하다가 서연의 메시지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뭐야? 서연, 이 여자가 누구야? 당신이랑 무슨 사이야? 아내는 핸드폰 화면을 저에게 들이밀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모든 핑계와 변명을 떠올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당신이 이런 짓을 하고도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아내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깊은 후회와 자책 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더 이상 동호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연은 제가 거리를 두려하자 점점 더 극단적으로 행동했고 결국 동호회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 요즘 왜 모임에 안 나와요? 나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에 몇몇 회원들은 이미 눈치챘던 듯 수군거렸습니다. 둘이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갑자기 안 나오나? 소문은 점점 커졌고 결국 동호회 내에서도 저와 서연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상처 줬는지 몰라요?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녀가 건네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연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 결국 나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러지 말았어야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고 그 후로 그녀와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 그리고 제 삶의 중요한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매일 밤 빈집에 홀로 앉아 스스로를 탓하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멈추지 못했을까? 하지만 지나간 일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순간의 유혹이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오는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평온했던 일상, 심지어 제 자신에 대한 존중마저도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누군가는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유혹은 찰나지만 그대가는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썰라디오는 앞으로도 더 진솔하고 충격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호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